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6.3 선거가 이제 끝이 나고, 어, 그러나 지금 재선거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아직 이릅니다만, 어쨌거나 형식적으로는 끝이 나 있죠. 그런데 이제 끝이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내는 여론조사가 지금 터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요, 여당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많이 올랐습니다. 이재명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주목을 끄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제 그 차기 주자 지지율인데, 여기에서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뭐 예상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도 조금 있지만, 또다시 뒤집힌다. 큰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요, 가장 의아한 지지율 조사가 이거죠. 예, 이거. 6.3 선거 효과,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꼴찌이던 오세훈이 1위로 이제 올라섰는데요. 여기 한국갤럽이거든요. 한국갤럽에서 오세훈이가 9% 나왔고, 한동훈이 8%, 조국이 7%, 김민석이 5% 이런 순으로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좀 이상한 것은요, 여기 지지율 수치가 너무 작잖아요. 1등이 9%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이죠. 오세훈이가 9%면 오세훈 많이 나왔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전체 1위가 9%밖에 안 돼?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나온 여론조사가 이러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요, 올해 3월 조사에서는 조국이가 9%로 1위, 한동훈, 김민석, 장동혁이 각 4%, 송영길, 이준석이 각 2%, 오세훈, 정청래가 각 1%였거든요. 근데 오세훈은 3월 조사에 비해서 무려 뭐 9배 늘었죠. 네. 그래서 9%가 됐고, 나머지 사람들도 변동이 왔는데, 그리고 작년 12월 조사에서는 조국이가 8%, 김민석 7, 한동훈, 장동혁 각 4, 정청래, 이준석 각 3, 오세훈 2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항상 1등을 했던 것은 조국이었죠. 10%까지는 못 갔지만 어쨌거나 조국이가 8%, 9%이 정도 나왔는데, 이 조국이가 이제 조금 내려가고, 지금 1위를 지금 오세훈이가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조국이는 많이 내려갔죠. 한동훈이가 조국 자리에 와버렸네, 8%.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지지율 숫자가 낮게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막 낮게 나오느냐. 근데 이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갤럽은 여론조사를 할 때요, 대선 주자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주관식으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차기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이제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주관식이죠. 그러니까 그 주관식으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거기 언급된 사람이 뭐 한 100명쯤 될 겁니다. 100명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적어도 나는 누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한 명이라도 불렀던 사람이라고 치면 수십 명이 나왔겠죠. 그런데 한국갤럽에 그 규칙이 있습니다. 전체 지지율이 거기 1%가 안 되면 아예 이름을 안 불러줘요. 그냥 기타가 이제 됩니다. 기타. 1%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1%급에 이제 많은 사람이 나와 있죠. 보통 1%급 하면은 약 한 유권자 기준으로 한 45만 정도 되는데요. 여기 이제 1% 받은 사람들 나오네요. 여기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1%, 이준석 1%, 황교안 1%,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죠. 1%, 김부겸 전 총리 1, 정청래 1, 홍준표 1 이런 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관식에서 1%를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 밖에 수십 명은 1% 벽을 못 넘고 이름이 나오지 않은 케이스다. 뭐 이렇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뭐 맞다 안 맞다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상당히 이제 큰 변동이 있었던 거죠. 원래 좌파들이 이제 득세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나 저 범여권들이 앞서 있었는데 이걸 뒤집은 거죠.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런 여론조사에서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뿐 아니고요, 여기서도 나타나죠. 여기 보수 성향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도 오세훈이가 지금 뭐 급등해가지고 압도적으로 1위 하고 있죠. 21.9, 한동훈 13.6, 장동혁 10.7, 황교안 7.7, 이준석 3.3. 여기는 사람들을 아예 불러놓고, 이렇게 딱 불러놓고 여론조사한 거고, 그 앞에 한국갤럽은 이런 거 없이 그냥 주관식으로 했던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오세훈이가 1등 19.0, 김민석 2등 13.3, 강훈식 3등 12.0, 한동훈 4등 10.6,
상동역 5등 9.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긴 천지일보, 그리고 코리아 정보 리서치 이렇게 이제 조합으로 여론조사 정례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는 일주일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참고로 이걸 보면요, MBS하고 이 한국갤럽은 다른 여론조사하고 좀 다를 겁니다. 많이 달라요. 리얼미터라든가 뭐 뉴스토마토라든가 코리아 정보 리서치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발표하는 여론조사하고 이거하고 다르거든요. MBS하고 한국갤럽은 조사 방식에서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사하는 방식이고, 항상 여기는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쪽에 좀 불리하게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긴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사실상 거의 같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는 차이가 많잖아요. 여전히 민주당 41, 국민의힘 29 이렇잖아요. 2% 차이네요. 12% 차이.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57%로 뭐 낮은 수치가 아니고요. 그래서 MBS와 한국갤럽은 뭐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워낙 이제 여론조사 기관으로서 규모도 크고 나름대로 권위가 있기 때문에 MBS는 단일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고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데죠. 여기도 보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중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정례적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죠. 자체 여론조사입니다. 여기는 지표조사라고요. 한국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한국갤럽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론조사 기관이 바로 한국갤럽하고 한국리서치인데요. 한국리서치가 포함이 된 4개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MBS 여론조사도 상당히 이제 이렇게 비중 있게 취급이 됩니다. 요 두 여론조사 기관이 가장 끝발이 세죠. 사실은 뭐 정확하다 안 하다 둘째치고 여론조사에 여론조사 뭐 이런 식으로 평가받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추세는 민주당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 역전당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이재명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 한 10% 정도 떨어졌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이제 드디어 40%대로 내려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 40%대로 떨어뜨려 놓으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 30%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레임덕으로 이제 완전 급행 열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관심을 끄는 여론조사 바로 그 차기 주자 여론조사인데 제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또 여기서 뭐 많은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근데 전한길 대표 같은 경우에 저기 지금 1%가 아직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한길 대표를 대통령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1차적으로 할 일이 바로 저기 한국갤럽에서 1% 이상 나오는 걸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이진숙도 지금 1% 나왔다 그러잖아요. 수치가 사실은 생각외로 잘 안 올라옵니다. 1%만 하더라도 수십만 명이 지지하는 거야.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한 45만 명이라 그랬죠. 그리고 간단한 수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지지율 3%나 5% 이게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한 5% 나왔다. 이거는 유력한 후보에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환기를 대통령으로, 황교안을 대통령으로 하는 분들은요, 일단 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수치를 3%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한길 대표가 아직 한미동맹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당으로는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가령 총선 때 이제 이렇게 새로운 당을 만들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어떤 윤석열 신당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려고 하면요. 가장 큰 효과가 윤석열 대통령도 중요하겠지만 전한길 대표 본인의 차기 주자 그 반열에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문수가 원래 대선 주자급이 아니었는데 저 한국갤럽에서 뜨면서 올라왔다니까요. 저기서 갑자기 2몇 %가 탁 나온 거야. 한 번도 그런 데 안 되다가 여론조사에 아예 포함이 안 됐어요. 김문수는. 거기서부터 다음 여론조사에서 3%, 5% 이러면서 올라가면서 일약 그냥 보수 대권 주자가 됐는데 물론 우여곡절을 겪었죠. 많은. 바로 그 등용문이 저기였죠. 그래서 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전한길 대표 같은 이런 어떤 새로운 뉴페이스도 이름이 올라오기를 이제 기대해 봅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이름을 넣고 돌리면은
약 한 5%에서 7%, 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기 한국갤럽을 돌리니까 1%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도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약 한 40 몇만 명 된다라고 보면요. 충분히 이제 큰 그룹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그걸로는 하나의 정치 세력을 완성시키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죠. 조금 더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3%가 고비입니다. 3%를 넘길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3%를 넘기게 되면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요. 거기서 적어도 한 2석 정도 이렇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게. 자, 그것이 오롯이 또 자신의 대선 주자 지지율로 연동이 된다 그러면요. 그 효과는 2배,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늘어날 것이고 당세를 확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지율이 지금 막 터지고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소개하면요 어지럽습니다. 짤막하게 대선 주자 지지율 중심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요 누구를 지지한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이야기하는 것은요 안 할 수도 없고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약간 중립적 논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등 보고 3등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오시오니가 이렇게 뜬 것은 일시적인 그 컨벤션 효과가 터졌다라고 보시고 어느 지점 되면요 계속해서 저 동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또 내려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돼요. 다만 본인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은 확실하죠. 보수에서도 압도적 1위, 전체에서도 압도적 1위. 이거는 오시훈에게 다시 없는 기회가 온 것은 사실이죠.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그것도 실력이다,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오시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고요. 만일 오시훈이 무너졌을 때 그 자리를 누가 꿰찰 것인가 이것도 관전 포인트 아닙니까? 그게 한동훈이냐, 장동혁이냐, 아니다, 황교안이냐, 아니면 전한길이냐, 그것도 아니면 이진숙이냐, 그것도 아니면 김문수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희망과 관측들이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